네 번째 챕터 시제입니다. 자, 시제를 배울 때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게 미래를 나타낸다. 지금 현재 시제, 과거 시제는 나오지도 않고 갑자기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러면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조동사 누가 떠오릅니까? will이 떠오르죠? will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will 말고 다른 아이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아이가 진행형이더라. 누구라고요? 진행형이 이 미래를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따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 과거와 현재 완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런 문법을 배우는지 제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과거와 현재 완료를 섞어서 쓰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얘를 구별해서 봐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의 개념을 이따 설명하면서 이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과거만 써야 되는 경우 또 현재 완료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1, 2로 나누어서 보게 되는데 현재 완료는 1의 하나 계속 경험 그리고 2의 완료 결과 총 4개입니다. 이것을 현재 완료의 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계속적 용법, 경험 용법, 완료 용법, 결과 용법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힌트들을 이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배웠던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 뒤에다가 한 가지가 추가되는 경우입니다. 진행형이 추가가 되어지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 거냐면 have이고요. 진행형이기 때문에 중간에 being이 들어가게 되겠고 이렇게 ing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 완료는 have의 과거 형태는 had에다가 pp를 붙이시면 되는 거고요. 과거 완료에다가 진행형이 들어가게 되어서 had been 이 ing다 이런 모습이 우리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7가지의 동사의 시제에서 배우게 될 텐데 단순히 그동안 배웠던 현재다, 과거다, 미래다 이건 배우지 않고 이제 바로 문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어딜 봐도 will이 없어요. 아무리 쳐다봐도 will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거에서 제가 will을 적지 않고 이를 적지 않고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확실히 정해진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다 라고 할 때 정해진 미래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럼 정해진 미래가 뭐냐면 나의 기차는 6시에 도착할 거야 내일 아침에. 그러면 내일 아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미래 시제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동사를 will을 쓸 거야 안 쓸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으로 떠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will을 적지 않고 그냥 현재 시제를 적어놨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이지만 미래인 거예요. 현재지만 미래인 거라고요. 하지만 미래를 적으면 또 틀려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자, 그런데 굉장히 쉽습니다. 정해진 미래를 나타내주는 미래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애 플러스 교통수단을 나타내주는 시간표가 나오게 됩니다. 내 기차는 내일 아침 몇 시에? 6시 기차라는 거예요. 그렇죠? 6시 기차라는 거예요. 미래를 나타내주는 시제에다가 교통수단의 시간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를 쓴다? 반드시 미래를 적지 않고 현재를 적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뉴욕으로 떠날 예정이더라. 위에 거와 밑에 거의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미래밖에 나오지 않고 시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래만 나오고 시간이 안 나왔는데 그럼 뭐가 나왔느냐?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왕래 발착 동사? 처음 들어보시나요? 예, 미래를 나타내주는 아이랑 시간이 아니라 왕래 발착. 왕은 뭘까요? 한자예요. 갈 왕, 가다. 레, 올래, 오다. 발은 출발. 얘는 도착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의미가 가다, 오다, 출발하다,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미래 플러스 가다, 오다, 도착하다, 출발하다이면 진행형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정리되셨어요? 기준을 잘 잡아놓으세요. 미래라고 하는 아이가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슨 표가 들어갈 때는 현재다? 시간표가 들어갈 때다. 현재 시제고 진행형을 쓸 때는 무슨 동사? 왕래
발작 동사다. 좀 너무 어렵고 헷갈릴 것 같으면 미래 시제에다 포인트를 딱 잡아두시면 됩니다. 미래에다가 포인트를 딱 잡아두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will을 안 쓴다는 것은 여기도 will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will fly 하면 틀린다는 겁니다. 아니, 쓸 수 있고 안 쓸 수 있다가 아니라 쓰면 틀린다예요. 쓰면 틀린다입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포인트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간, 조건. 우리 접속사라고 하는 거 배웠어요. 어디에서 배웠냐면 방금 분사구문할 때 배웠거든요. 접속사 주어 동사가 분사구문으로 바꾸는데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준다. 이거 배웠었잖아요. 방금. 그쵸? 거기서 나온 시간 접속사, 조건 접속사,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로 미래를 나타내준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 until, 네가 너의 숙제를 끝마칠 때까지라고 하는 시간 접속사와 내일 날씨가 맑다면이라고 하는 if절 빼놓고 또 until절 빼놓고 동사의 시제를 좀 볼까요? 주절에 will이 있습니다. 주절에 미래 시제를 나타내주는 will이 있는 경우에요. 역시 will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will이 있고 뭐뭐까지라는 시간이 나오면 will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when, until 함께 will과 쓰일 수 없다 이렇게 암기해 놓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if랑 will은 함께 쓰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답을 B라고 적어놓네. B도 틀리는 거죠. 수일치를 시켜야 된다. 과연 선생님이 지금 설명할 1번, 2번의 시험 문제 날까 안 날까? 납니다. 출제가 된다고요. 근데 출제가 되는데 학생들이 왜 오답률이 굉장히 높죠? 실제로 이 2번에 해당하는 문법이 지금 막 대학교 붙은 애들, 그러니까 현재 고3이었는데 요번에 졸업한 친구들 있죠? 걔네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중간고사에서 냈단 말이에요. 정답률이 10%가 안 됐어요, 정규생이. 몰라서 틀린 게 아니겠죠? 보질 못한 거예요. 그 문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시간절과 if절이 있는데 주절의 시제에 뭐가 있을 때? will이 있을 때 if랑 will, 또 until과 will, 또 when과 will은 함께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상태를 나타내주는 동사는 진행형으로 쓸 수 없다. 진행형으로 쓸 수 없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해볼까요? 동사의 종류를 좀 두 가지 보겠습니다. 동사의 종류. 1번 동작동사, 2번 상태동사. 동작동사와 상태동사를 나타내 주는데 사람의 동작과 관련된 아이는 진행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태를 나타내 주는 아이들은 진행형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동사를 적고 시제를 일치시킨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동작동사이고 어떤 것이 상태의 동사인지 잘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뜻을 보셔야 돼요. have 가지다, own 소유하다, belong to 속하다. 가지다, 소유하다, 가지다, 속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동사입니다. 소유동사는 동작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진행형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각동사, 지각동사라고 하는 아이 아시죠? 뭐 감각동사 뒤에는 이형식, 우리 제일 요 책을 할 때 첫 시간에 배웠던 거, 문장 형식할 때 이 동사들 뒤에는 형용사밖에 못 온다. 얘 뒤에 LI가 붙으면 틀린다. 이런 문법을 배웠었던 그 동사들입니다. 감각동사들도 역시 보는 것은 동작이 아니라 상태, 듣는 것도 상태, 느끼는 것도 상태, 냄새 맡고 맛보는 거 모두 상태입니다. 얘네들은 진행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의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걸 좋아하다, 사랑하다, 미워하다, 원하다, 바라다, 그리고 필요로 하다, 선호하다. 이 선호하다라는 단어도 하나 알아놓으시고요. 진행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호하다. 그 다음에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한다라는 것은 보통 알다, 생각하다예요. 알다, 생각하다, 믿다, 뭐 생각하다, 이해하다, 다 이런 아이들인 거예요. 얘네들은 진행형을 만들 수 없다고요. I am liking him. 그럼 이거 맞게 고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동사에다 시제를 쓰라고 그랬는데. 이거 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그라미로 만들려면. 진행형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진행은 다 취소해요.
시제일치 수일치 시켜야 돼요. 그럼 I like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겁니다. 고쳐 쓰셔야 되니까. 자, 이거 수일치 시켜서 노스 이렇게 만드셔야 되겠고, I have a pet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have가 뜻이 뭐로 쓰이면? 먹는 건 동작이잖아요. 먹는 건 동작이란 말이에요. 가지다가 아니라고요, 지금. 동작 동사면 무슨 형으로 쓸 수 있다? 진행형으로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따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초점 마지막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형으로 위를 표현하는 경우는 미래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거기에 시간표가 나오게 되면 현재 시제를, 그리고 시간은 나오지 않았지만 왕래 발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진행형으로 위를 대신해 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 접속사와 조건 접속사 절을 제외한 주절에 will이 사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간과 조건 접속사 그 속에는 will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수일치까지도 함께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고, 진행형을 못 쓰는 동사들은 상태 동사들은 절대 쓰지 못한다. 진행형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상태 동사 중에서 본래 뜻이 아니라 먹다나 이런 동작을 나타내지만 진행형으로 거꾸로 쓸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꽈서 출제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를 배우게 되는데 도대체 과거와 현재 완료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까요? 자, 시간이라고 하는 거의 흐름을 한번 제가 잘라봤습니다. 여기는 현재고요. 여기는 과거였습니다. 이 과거라고 하는 시점이 있고요. 현재라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냥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라고요. 여기에 동사의 모습을 과거로 적어야 되는 경우에 힌트들을 좀 살펴볼게요. 매우 많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대요? Yesterday, last, ago, just now, in 연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when이 있고, 그리고 what time이라고 하는 아이도 하나 더 적어놓을까요? what time이라는 아이도 하나 적어놓을까요? time 적어놓고 어고 있고, 그 다음 then이라고 하는 아이도 하나 적어놓을까요? then, 그때. 그리고 at that time이라는 아이까지 하나 더 적어놓을까요? at that time. 과거 시제를 제외한 어떤 시제가 나와도 다 틀립니다. 이 아이들이 문장 속에 있다면,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동사의 표시는 바로 여기에 과거 형태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가 돼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자, when이 있다? did라고요. 그럼 학교에서는 시험 문제를 뭐라고 낼 것 같아요? 여기다가 have라고 적고 gone이라고 적어놓고 얘를 올바르게 고치세요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럼 when이 있으니까 과거를 적어야 되겠죠? 그럼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그럼 의문문인 경우에는 그냥 앞에다 did를 적으시면 됩니다. have 대신에 did를 적고 동사 원형으로 돌아오면 된다라는 거죠. 얘가 만약에 have pp였었다라고 전제를 하면 이렇게 평서문인 경우 그냥 have만 탈락을 시키면 보통 다 맞게 된다라고 하시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러면 현재 완료라고 하는 아이는 누구냐면 이 부분에 과거랑 현재가 합쳐진 시제가 바로 현재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합쳐졌는지 오른쪽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나는 2년 전에 독일에서 살았다.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입니다. 나는 여전히 독일에서 살고 있다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동사의 시제가 다릅니다. 살다라는 동사가 하나는 과거로, 하나는 현재로 이렇게 됐을 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있는 이것을 갖다가 현재 완료이다라는 거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나는 2년 동안 독일에서 옛날부터 살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좀 복잡하니까 나는 2년 동안 독일에서 살아오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는 과거와 현재가 합쳐져 있는 시제이고 과거 시제는 오직 과거만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완료의 모습은 have 플러스 pp, has 플러스 pp 이렇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rest가 있게 되는데 동사의 시제를 과거를 이렇게 적어버리면 그 문법은 아예 틀려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완료의 모습은 has pp나 have pp로 나오게 되는 거고 부정문은 중간에다 not을 붙이면 되는 거고 not이 싫으시면 never를 붙이셔도 되는 거고 never를 적으셔도 되는 거고 의문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have랑 has가 앞으로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주어가 있는 다음에 pp가 떨어져 있게 된다. have로 되어 있으면 have로 대답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has로 물어봤다. has로 대답하고 hasn't로 대답하면 되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해석을 잘 해보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나는 살았었다 베이징에서 나는 지금까지 살고 있다 베이징에 나는 거기에 지금 없다. 아니 지금 안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럼 말이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현재까지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현재 완료의 용법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4가지 용법이 있는데 먼저 계속적 용법과 경험적 용법이 있는데 힌트가 몇 개 되지 않으니까 암기합니다. 계속적 용법에는 for, since, how long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몇 가지 더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가 동안에라는 뜻이니까 동안에라고 하는 아이를 during도 있죠. 그리고 while도 있죠. while도 있죠. 그리고 since는 뭐뭐부터라는 거죠. 뭐뭐부터가 from도 있죠. from도 있죠. 그 다음에 계속 살고 있다니까 have been in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어요. 계속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아이가 have been in이라는 아이까지 있어서 이렇게 통으로 다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has rained since yesterday. yesterday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과거 시제를 써야 할 것 같지만 since가 있으면 현재 완료가 되는 겁니다. 과거까지만 있지 않고 since까지 있으니까 현재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or가 있어도 이렇게 현재 완료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for와 since는 똑같이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기는 하지만 구별하셔야 됩니다. 얘는 동안이고 얘는 언제부터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since 다음에는 have pp가 오는 문법은 너무 중요하니까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장에 since가 있다. 동사의 유일한 시제는 딱 하나밖에 없다. have pp 방금 이야기한 거 나오네요. 자, since가 있죠. since절. since절 안쪽은 과거예요. 볼까요? 2015년은 무슨 시제예요? 단어 하나만 왔지만 과거 시제입니다. 맞죠? 근데 그 밖에는 현재 완료였죠? 내가 초등학교에 갔었다. 무슨 시제였어요? 과거 시제였죠? 이때 이래로 나는 놀고 있다. 여기는 반드시 무슨 완료? 현재 완료. 그래서 since 바깥에는 현재 완료가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문법이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걸 모두 다 과거로 바꿔놓고서 출제하는 것이 아주 인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포랑 since를 갖고 이거를 틀리게 내놓고 요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를 내거든요. 해석해 보세요. 2015년 동안 노란색 자전거를 갖고 있으면 나이가 2015년인가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2015년 이래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7년 이래로 자전거를 갖고 있다. 7년 동안 갖고 있다. 이렇게 구별해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험으로 왔습니다. 현재 완료의 경험은 뭐뭐 해본 적이 있다. 뭐뭐 해본 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거 하나 있지 않아요? have? 몰라요? 뭐뭐 해본 적 있다, 가본 적 있다? have been to라고 하는 아이가 있죠? have been to, 어디에 가본 적 있다라는 거예요. 해본 적 있다. 그리고 ever, never, once, twice, 뭐뭐 times before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뭐 recently라고 하는 것도 가끔 나오고요. recently, 또 lately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lately 이렇게 또 적으시면 현재 원래의 경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ever의 뜻 참 뜻도 잘 모르더라고요. ever의 뜻 준영이가 맞추면 바로 끝나. ever의 뜻은 네, 늘 항상 이런 뜻이고요. never는 결코 않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before도 전에예요. 전에가 두 개가 있는데요. before 그러면 have pp랑 쓰이는 아이고요. 현재 완료랑 쓰이는 아이고요. 그 다음 ago 그러면 과거 시제와 쓰이는 아이다라는 거예요.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before가 있는데 여기가 did 그러면 틀리는 문법이다라는 거죠. 얘는 틀리는 문법이 되는 거죠. before가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before는 현재 완료니까 did를 have로 바꾸고 얘는 pp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예, several times 하니까 몇 번 이렇게 돼서 현재 완료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좀 너무 빠른가요? 괜찮죠? 예.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구별하는 문제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이것도 보시고요. 현재 완료의 완료는 딱 3개밖에 없으니까 잘 암기해 볼까요? just already yet. just already yet. 이미 뭐뭐 했다, 막 뭐뭐 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막 했다. 지금 다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뜻이 조금씩 달라요. 옛은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만 쓰인다. 근데 뜻이 조금 다르다고요. 옛은 부정하고 의문문에서만 쓰인다. 근데 부정문에서는 아직이라는 뜻이다. 근데 의문문에서는 이제라는 뜻으로 조금 약간씩 구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just와 already는 have pp 사이에 쓰이게 된다. 무슨 얘기냐고요? have pp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 있죠. just랑 already는. 그리고 yes은 보통 문장에 어디에 쓰인다? 제일 끝에 쓰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부정문에서 yes은 뭐라고 한다 그랬죠? not 있지요? not. 아직이라고 한다 그랬죠? 아직 이렇게 구별한다 그랬죠? 얘는 뭐라고 했고요? yes이니까 의문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잘 되시죠? 예, 뜻이 조금씩 다르니까 암기해 두시면 되겠고요. just, already, yes은 현재 완료, 완료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현재 완료의 결과적 용법입니다. 결과적 용법에서 세상 용감한 애가 하나 있어. 세상 유명한 애가 하나 있어요. 어디에 가고 없다. 누구죠? 그쵸, have gone to. 이거 모르면 의심스러운 거예요. 영어 공부를 안 한 거나 똑같아요. 현재 완료를 have gone to. 자, 뜻이 너무 중요해요. 어디에 갔다 틀렸어요. 어디에 가고 지금 없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가버렸다, 갔다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갔다 이렇게 하는데 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서 지금 여기에 있다 없다? 없다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해볼까요? 얘도 have가 앞에 있다는 의미로 have gone 이렇게 쓰이면 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서 지금 여기 없다라고요. have lost 잃어버렸다가 아니야. 잃어버려서 지금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have come이니까 똑같네요. 3단 변화가 have come 와서 지금 여기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left 떠났다가 아니에요. 떠나서 지금 여기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have bought 그럼 어떻게 돼요? 샀다가 아니라고요. 사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나는 나의 테디베어를 잃어버렸다. 해석이 틀린 거라고요. 잃어버려서 뭐라고요? 없어 이런 말인 거예요. 내 친구 토니는 런던에 갔다? 틀렸다고요. 가서 지금 여기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국어적인 의미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모르셔서 이러신 게 아니라 이분께서. 의미는 뭐라고요? 테디베어를 잃어버려서 지금 테디베어가 없다라는 뜻이라고요. 잃어버렸다 그러면 단순히 어떻게 썼어야 될까요? lost라고 썼어야 돼요. 단순히 lost라고만 쓰고 말았어야 돼요. 옛날에 잃어버렸다? 근데 뭐 어쩌라고? 샀다고? 뭐 말을 계속해야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해버려서 나 지금 없도 이렇게 된 거죠. 귀엽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자, have been의 뜻은 뭐라 그랬죠? 어디에 다녀왔다이니까 현재 완료에 뭐가 되는 거고요? 경험이 되는 거고요. 자, 요거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그러면 have been가 현재 완료의 경험이에요. 근데 설명을 잘못하셨어요. 여기 하나 더 적어줘야 돼요. 다녀왔다 그러면 결과예요. 나 지금 역에 다녀왔다? 그럼 지금 어디 있어? 다녀와서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파리에 가본 적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스테이션. 아유, 정신 차리라고 난 얘기해줬다. 고생은 니네가 하는 거다. 재미없겠지. 자, 나는 버스 터미널에 가본 적이 있다 보다는 나 버스 터미널에 지금 갔다 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로 파악하는 거예요. 나 버스 터미널에 가본 적이 있다. 이게 자랑할 거야? 지금 이게? 아니지? 나 파리에 가본 적이 있다. 나 버스 터미널에 가본 적이 있다. 아이고, 너무 없어 보이지 않아? 버스 터미널에 가본 적이 있다면? 나 가서 다녀왔다. 그러면 현재 완료의 무슨 용법이다? 결과. have been to가 나오면 해석을 두 번 해본다. 다녀왔다인지 가본 적이 있다인지 용법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 설명을 해놓으셨네요. 지금 여기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수준 좀 하나 높일까요? 수준 좀. 해보곤 또 어디 가버렸다 지금 없다는 3인칭 단수만 가능. 3인칭만 가능. 단수 복수 가능. 3인칭 가능. 그 다음 I랑 U는 주어가 될 수 없다. I, U가 주어가 되는 건 틀. 왜? 나 파리에 가고 지금 여기 없다? 귀신이냐 넌? 이렇게 된 거지. 너는 파리에 지금 가고 없다. 여기 없다. 그러면 너는 귀신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가고 없다라는 말은 3인칭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수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우리 금요일 날도 이거 하기로 해요. 수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숙제는 6위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아까 프린트랑 6위 97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급적 암기하고서 하세요. 보고하시면 좀 곤란해요. C까지 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6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